인민해방군에서 하마스까지 끝나지 않은 반란의 잔혹사 21세기 무장혁명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말이야. 정말 인간들의 본능에는 폭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부정할 수가 없네. 내가 또 찾다 보니 말이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장단체가 진짜 많더라고. 테러리스트는 다 나쁜 거 아냐? 글쎄 그럴까. 비윤리적인 전쟁 범죄나 폭력도 있겠지만 한 편이 아니라 다른 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더 잘 알면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지. 사실 배우는 자세라면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우선 우리 세기에 어떤 반군, 무장단체가 있는지 분류해봤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반군 또는 무장혁명군은 매우 복잡하고 종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을 포함하여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가 일부 반란군들에게 동기부여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주요한 동의는 아니며 다양한 종교단체와 연계된 반군단체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돼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ISIS, 결국 미군의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이슬람 계열입니다. 민족과 종교가 엉킨 인도에는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로 RSS와 산하기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로 칼리스탄 운동이 있습니다. 2021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에는 카렌 민족연합, 아라칸군 등 소수민족 반정부 무장단체가 많은데 독특하게 불교계 민족주의 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969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무장단체로는 우간다와 인근 국가의 LRA, 유대인 극단주의 단체로 이스라엘의 카와 카한차이가 손꼽힙니다. 예시한 반군들의 동기와 행동은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경우 이 집단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더 큰 종교 공동체의 신념이나 행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종교적 소속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다른 해석과 관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종교의 모든 구성원을 소수의 행동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반란군이나 극단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카에다는 1988년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인 극단주의 조직이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 결성됐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무자헤딘 저항에서 시작됐다. 수니파 이슬람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에 뿌리를 두고 세계적인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 알카에다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2000년 USS 콜 폭탄 테러, 2001년 9.11 테러 등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된 후에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경쟁을 포함하여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을 몰아내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을 5년 만에 무너뜨렸다. 2달 뒤인 임시정부 측은 소수민족과 반군들을 포함한 통합정부를 구성, 본격적으로 내전을 시작했다.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내전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공습이 치명적인 전술로 부상했다. 현 시점에서는 카친 독립군이 저항군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카렌주의 카렌민족연합, 라카인주의 아라칸군 등을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쿠데타 이전 서로를 견제하던 소수민족 반군들이 군부라는 공통의 적 앞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이상 정부군이 단기간에 전세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칼리스탄 운동은 독립적인 시크교도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리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인도 펀자브주에서 시크교도의 동요와 전투가 고조된 시기에 두드러졌다. 인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교도 경호원들에 의해 암살되었고 1984년 반시크 폭동으로 이어졌다. 칼리스탄 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 점차 추진력을 잃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했다.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의 반군을 알아보니 유명한 이름이 나오더라고. 인민해방군, 아일랜드 공화국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일단 거기까지. 너무 유명하니 곧바로 질문 하나를 하겠어. 세 단체의 공통점은?
뭐지? 이제 다 없어졌나? 오, 거의 맞았는데 인민해방군은 현재도 있잖아. 그렇다면 인민해방군은 승리해 중국의 정규군이 됐고 다른 두 단체는 평화협정을 맺고 무장투쟁을 끝냈지. 대략 폭력에 기반한 반군의 역할은 종료한 단체라는 거지. 흥미로운데 미니 분위기에 맞춰서 더 많이 알려줘.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저항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 21세기 무장혁명군. 하루 종일 보는 거야? 뭐가 좋다고? 아니 말이야. 난 옆집 양이가 울어도 신경 쓰이는데. 저렇게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살지? 저게 남 이야기 같으니 보고 있는 거지 실제라면. 근데 하마스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전쟁 기계인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인데 요즘 같은 때엔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지. 그래도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 것 같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슬람 저항 운동의 줄임말인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자 정치 조직입니다. 이 단체는 1987년 이스라엘 통치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봉기인 제1차 인티파다 때 설립됐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무슬림 형제단의 분파로 설립됐습니다.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단체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와 이슬람 원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하마스는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하여 강제로 쓰게 하고 해변, 수영장, 결혼식 및 각종 행사장에서 남녀를 분리하는 성차별을 실시하는데 이는 세속적인 바타 정부와는 크게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하마스는 이자딘 알카삼 여단으로 알려진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로켓 공격, 게릴라전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장 저항에 관여해왔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가자지구를 장악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갈라졌습니다. 하마스는 2014년 가자 전쟁 등 이스라엘과의 주기적인 분쟁에 연루되면서 여러 차례 휴전이 중재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합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하는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1차 인티파타를 잔혹하게 진압하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하마스는 1989년 이스라엘군 2명을 암살하며 등장했다. 하마스는 2000년에 일어난 2차 인티파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지지를 받으며 주류 세력으로 떠올랐다.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등 21개 변경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일거에 철수했다.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평화와 타협을 위한 것이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서한지구의 유대인 세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국제사회는 지지했으나 이스라엘 우파 정당 리쿠드는 해당 지역에 혼란이 올 것이며 팔레스타인이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철수 이후 하마스는 2006년 총선거에서 132석 중 74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2012년 가자지구 폭격으로 하마스는 리더를 잃긴 했으나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비가입 참관국으로 인정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아랍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후원 세력이었던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 몰락하는 바람에 지원이 뚝 끊겼다. 2014년 자체 여론조사에서 팔레스타인 국민 63%가 하마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를 맞았지만 7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전으로 여론은 역전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전쟁에 지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력 행사를 하면 어찌됐든 하마스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미국 재무부는 하마스, 알카에다, IS, 헤즈볼라, 이란 혁명수비대 등 15개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근본주의 주장을 들어보면 좀 과격한 것 같고
결국 좁은 지역에 몰려 살게 되면서 탄압을 받는 걸 보면 안타깝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쏴댔다고도 하고. 날마다 공습으로 민간인을 죽이고 역시나 판단이 쉽지 않아. 좀 더 알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겠지. 누가 그러더라고. 양쪽을 비난하는 양비론은 결국 틀린 거라고.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유럽 정규군 수준의 이스라엘 맞소. 신해당, 헤즈볼라 21세기 무장혁명군. 아니 왜 하마스가 시작한 싸움에 다른 이들이 나서는 거지? 그 짧은 말에 최소한 두 가지가 틀렸어. 맞은 게 없다는 거네. 우선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이미 오래 전부터 충돌해 온 거라 누가 먼저랄 것이 없어.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이라고 했지만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무장반군도 밀접한 관계자라는 거지. 헤즈볼라, 후티가 대표적이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본부를 둔 시아파 무슬림 정치 및 무장단체입니다. 그 이름은 신의 당을 뜻합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반에 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됐습니다. 이 조직은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으로 생겨났고 이란 혁명의 혁명적이고 호전적인 시아파 이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념은 시아파 이슬람주의와 이란 혁명주의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서의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레바논의 정치적, 군사적 활동을 지속해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다면적인 조직으로 레바논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레바논 의회를 대표하고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시아파 선거구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단체 중 하나로 묘사되는 잘 무장되고 조직화된 군사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을 포함한 이스라엘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의 핵심적인 동맹국이었으며 지역 내 이란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헤즈볼라의 무력 분쟁 개입과 테러 지원 의혹 등을 이유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견해는 레바논 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매우 다양하지만 여전히 중동 정치에서 복잡하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헤즈볼라는 시리아의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배에 맞섰다. 당시 이란 호메이니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항한 시아파 민병대로 출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훈련을 받기도 했다. 1983년 미국 대사관과 해병대 막사에 폭격을 가해 미국인 258명과 프랑스 군인 58명이 사망하고 서방 평화유지군이 철수한 사건의 배후로 추정된다. 2006년 헤즈볼라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스라엘 군인 8명을 사살하고 2명을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분풀이로 백린탄 등을 이용해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거주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국제 여론의 비난을 크게 받았다. 34일간의 교전으로 레바논인이 1125명 넘게 숨졌고 이 중 많은 수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119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과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스라엘 정규군에 사실상 승리하였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여론을 장악하며 준정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됐다. 헤즈볼라는 이 전쟁으로 일약 영웅이 되었으며 선거에서 승리하여 레바논 집권 여당이 됐다.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08년과 2012년 그리고 2014년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당시를 포함해 여러 차례 전면전에 고비를 넘기며 확전을 자제해왔다. 2008년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사설 통신망을 폐쇄하고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이유로 베이루트 공항 보안 책임자를 해임하자 헤즈볼라는 레바논 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라이벌인 수니파 단체와 싸우는 것으로 대응했다. 81명의 사망자를 내고 레바논을 내전 직전까지 몰고 간 종파 간 충돌을 끝내기 위해 정부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 2021년에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조사에 대해 판사가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시위하는 헤즈볼라를 향해 총격이 가해졌다. 헤즈볼라 대원들은 소총을 들고 교전에 나서 사실상 시가전이 벌어졌다. 2008년 이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최대 폭력 사태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한 곳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응사르의 전쟁이 되고 주변 정파가 가담하고 이렇게 번지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오고 이어서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등등등. 크게 보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대략 4차로 나눠서 봐. 4차? 1차는 이스라엘 건국 전쟁으로 1948년, 2차는 수에즈 전쟁 1956년, 3차는 6.1 전쟁 1967년, 4차는 중동 전쟁 1973년. 에고 또 그렇게 크게 번지는 거 아냐?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전쟁의 긴 터널 속에 갇힌 아랍의 봄. 신의 지지자 예멘 후티 21세기 무장 혁명군. 아랍의 봄이라고 알아? 봄하면 고양이 아냐? 정말 세계 최고로 자기애가 강한 고양이야. 아랍의 봄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야. 봄은 어쨌든 좋은 거지. 2010년 튀니지의 한 청년이 분신하면서 시작됐어. 처음에는 빈곤층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나왔지만 곧 모든 계층으로 파급됐고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으로 퍼졌어. 으악, 문제가 점점 복잡 심각해지는구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신의 지지자라고도 불리는 후티 반군은 예멘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무슬림 반군입니다. 후티 운동은 1990년대 초 예멘 북부, 특히 사다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후티 가족과 그 추종자들이 주도한 종교적, 정치적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이디, 시아파로 알려진 시아파의 변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시아파 율법의 정치 강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를 장악한 이후에는 자신들을 정규군 또는 예멘 공화국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예멘 정규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후티 반군은 수년간 무력 충돌과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등 예멘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소외와 부패를 주장하며 예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에 대항하여 몇 차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으로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대통령 하디를 망명케 만들었습니다. 이 갈등은 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후티 봉기에 대응하여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 등의 지원을 받아 예멘에 개입하였으나 후티 반군은 사나와 북부의 많은 지역을 포함한 예멘의 주요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예멘 파벌들과 분리주의 단체들과도 충돌했습니다. 보통 후티를 그저 반군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봉기 이후 현재까지 통일 이전 북예멘 전체 영토에 필적하는 영역을 통제하고 있어 이미 반군을 넘어서 사실상 예멘의 실질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 남예멘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남부가드위원회 무장 세력까지 봉기해서 기존 예멘 정부군과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멘 정부군이 순위파, 하디 정부는 북예멘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 남예멘과 1972년, 1974년 두 차례 전쟁을 벌이고 합의로 1990년 한 번 통일국가를 이뤘다. 이후 다시 남예멘이 내전을 일으켰으나 북예멘이 승리해 1994년 예멘 전역을 통일했다. 여기에는 사실상 사우디의 후원이 있었다. 2011년 예멘 민주화 운동 이후 후티 반군은 예멘 전 대통령이던 살레에 충성하던 공화국 수비대와 예멘군 병력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키웠고 이란이 사우디를 포위할 목적으로 후티를 지원하면서 예멘을 내전으로 몰아갔다. 2014년 후티 반군은 사나에서 육아 인상을 이유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후 총리가 사임했고 후티 반군이 사나를 장악했다. 이후 후티 반군과 정부군, 후티 반군과 알카에다 사이의 충돌이 계속됐다. 2015년 후티 반군은 대통령궁을 장악했지만 대통령이 도피하고 옛 남예멘의 지방 정부들이 후티를 따르길 거부했다. 후티는 임시 헌법을 발표하며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정부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예멘의 하디 대통령은 남예멘의 옛 수도 아덴으로 이동해 헌법상의 임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후티의 통치는 불법이라고 공격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해냈다. 이어 사우디를 위시로 아랍 연합군이 개입하면서 예멘 내전으로 발전하게 됐다.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후티가 2017년 12월 4일 살해했다고 중동 언론들이 보도했다.
살레는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도 남아있던 정치적 야망으로 반군인 후티와 동맹을 맺었는데 2017년에는 사우디의 동맹을 제한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후티와 내분이 났다. 수년째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예멘은 완전히 실패 국가가 되어버린 상태다. 미국은 2021년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 장관이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재를 보류한 후 테러단체 지정에서 해제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지. 뭔데? 한쪽에서 전쟁도 하지만 회담으로 문제를 풀려고도 하더만. 후티 반군도 9년 만에 사우디를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고 무엇보다 단교했던 사우디와 이란이 2016년에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분위기를 크게 바꿨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평화협정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지. 근데 그런 변화가 또 분쟁의 원인이 됐다고 해.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